네, 2부에서는 우리 디파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POS를 좀 배우면서 스테이킹에 대한 단어를 좀 들었는데요. 스테이킹과 디파이 좀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유일 전문가님, 디파이랑 스테이킹 좀 다른 부분인가요? 좀 이게 네. 뭐 어떻게 보면은 네.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굉장히 다른 개념입니다. 일단 네. 스테이킹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 그대로 네트워크 이제 검증에 대한 우리가 코인을 네. 가지고 있으면 네트워크 검증에 대한 이제 보상을 받는다고 치면은 네. 이 디파이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네. 있거든요. 여러 가지 디파이 플랫폼들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네트워크 보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코인을 네. 거래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대출도 해주고 네. 빌려주고 우리가 빌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거에 대한 이자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그럼 같아요. 디파이가 스테이킹보다는 조금 더 확장된 서비스네요? 그렇죠. 근데 네. 완전 다른 개념인데 네.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자 농사도 할 수 있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디파이는 스테이킹에 대한 보상, 말 그대로 지분 증명, 블록 검증에 대한 보상이라고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스테이킹 같은 경우는 자체 코인 네. 이제 개발사에서 진행하는 제품이고 거래소 이런 저 진행하지만 디파이 같은 경우는 디파이 플랫폼이 또 따로 있다. 아, 파생 네. 상품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디파이 같은 경우는 뭐 탈중앙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투명하고 네. 일단은 뭐 그런 허가가 하나도 필요 없죠. 우리 네. 이제 자유로운 탈중앙화 금융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게 우리가 시장을 운영할 수 있고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아직은 규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도 네.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이따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 근데 네. 디파이 관련된 뭐 코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우리가 아는 다 체인링크, 뭐 유니스왑, 테제도스 아까 말했던 뭐 앵커, 카바 굉장히 많은데 이런 코인들도 우리가 뭐 어떻게 찾아보냐, 뭐 디파이 이런 거 어떻게 아냐 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코인마켓캡에 가면은 우리가 다 뭐 섹터별로 정리되어 있게 우리가 보기 쉽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더 궁금하신 분들은 코인마켓캡에 가서 보셔도 되고 이따가 무료 방송 오셔서 좀 질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디파이 장단점이 좀 분명하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나요? 일단은 네. 우리가 코인을 맡김으로써 이것도 네. 락업이 되겠죠. 맡김으로써 우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코인을 맡기고 대출을 그 정도를 한 70%를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아, 네. 이 대출을 받은 코인으로 또 다른 코인을 살 수 있는데 그 아, 코인을 네. 사고 그 코인을 또 맡겨서 또 대출을 받는 계속 이런 시스템이 이제 좀 계속 지금 톱니바퀴처럼 네, 그러니까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이게 네. 이제 레버리지를 그죠? 이용한 그런 느낌인 거죠. 와, 굉장히 그런 느낌으로 네. 인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네네. 많은 사람들이 욕심 지금 비트코인 막 그죠? 떨어지니까 네. 19K, 18K 지금 저점인데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거 빨리 투자를 네. 하고 싶고 코인을 맡기고 대출을 받고 그걸로 또 사고 네. 또 대출을 맡기고 계속 아, 이런 식으로 네. 레버리지 효과로서 이용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더 이제 손실을 좀 많이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직접적으로 하락만 나오니까. 지금 사실상 이런 디파이의 그런 플랫폼을 보자면 네.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한테 정말 많은 혜택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코인을 담보로 맡기고 계속해서 이제 대출을 레버리지 받을 수 있다는 점. 네. 근데 이런 거에 대한 규제는 지금 없나요? 네, 규제는 아직까지 없는데 네. 미국에서도 지금 뭐 규제를 이거를 해야 된다, 뭐 말해야 된다. 근데 탈중앙 금융인데 네. 왜 니들이 개입을 하냐 그러냐 그죠. 이러면서 좀 싸우고 네. 있죠. 그래서 자꾸 이 탈중앙하라고 네. 하는데 자꾸 뭐 중앙화 쪽으로 좀 가는 느낌도 들고 아. 계속 좀 애매한 느낌으로 좀 애매하네요. 네.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POS 쪽에서도 스테이킹에 대해서 우리가 이자율을 좀 봤었는데 네. 디파이 쪽도 이자율 좀 상당할 것 같은데요. 디파이 네. 쪽은 또 이자율이 이 장난 스테이킹 쪽이랑은 네. 완전히 좀 달라요. 진짜요? 네, 굉장히 네. 많이 높은 상품도 있고 굉장히 뭐 네. 괜찮은 상품도 있는데 네. 디파이 이제 상품 제가 뭐 일반적으로 보면은 뭐 네. 요율이 뭐 연간 이율이 뭐 80%가 넘는 상품들도 굉장히 많고 네. 60% 70% 많게는 막 네. 4,000% 3,000% 이런 코인도 있다 보니까 네. 우리가 쉽사리 잘못 건드렸다가 그 코인이 갑자기 상장 폐지 그죠. 당하는 경우도 있고 네. 뭐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우리 아무래도 네. 그 코인에서 좀 잘 알아보고 네. 어떤 뭐 시스템인지 어떤 플랫폼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사람들의 인식이 어떤지 그런 것도 좀 잘 보고 우리가 이 스테이킹 서비스나 디파이 이제 플랫폼에서 잘 이용을 해야 우리가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작정 그냥 이유 80%? 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1,000만 원 네. 내면은 내년이면 1,800만 원? 야 이거 금방 떼부자 되겠는데 하고 그냥 막 투자를 했다가는 갑자기 코인이 그냥 사라져 버리면 큰일 나니까 여러분들이 네, 요점 그죠. 잘 확인해 보시고 항상 고리스크는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 그러니까 고리스크는 위험이 따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디파이의 단점 얘기를 해주셨을 때 지금 탈중앙화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네. 사실 우리가 지금 다음에 알아봐야 할 솔랜드 있죠. 네. 솔라나 기반의 디파이 플랫폼인데
솔랜드에서도 좀 탈중앙화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예전에 이슈가 좀 하나 있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솔라나 관련해서 네.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네. 디파이 플랫폼 이제 솔랜드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솔라나 이제 고래가 있었어요, 1위가. 네. 근데 그 사람도 이제 코인을 맡기고 대출을 계속 맡기다 보니까 이게 레버리지 효과거든요. 그러면 이게 가격이 수정선에서 어느 정도가 되면은 이 모두 가지고 있는 모든 코인이 청산이 청산당하는 당하는, 거죠. 네. 선물 시장과 와, 비슷한 네. 흐름으로 보여지는 건데 이 담보금을 더 추가로 네. 넣으면 상관이 없지만 네. 그 어마어마한 금액이기 때문에 담보금을 쉽사리 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맞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적정선 가격까지 네. 얼마 남지 않았었어요. 남지 않으면 그 솔라나의 460만 개가 물량이 터져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네. 그러면 그 가격도 네, 그렇죠. 엄청나게 하락을 하겠네요. 그게 네. 시장이 이제 엄청난 양이 와, 공급되다 네. 보니까 솔라나 가격이 엄청나게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네. 솔라나만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솔라나 관련된 이 솔랜드 문제가 생기고 또 그죠. 솔라나 또 기반 생태계 코인들의 또 네. 기반 코인들 그리고 NFT 시장 여러 가지 생태가 네. 다 망가지면서 그죠. 그러면 네. 너무 큰 일인데요. 네. 그러면 이제 다 이제 연쇄로 다 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그런 사건이 네.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네. 이 청산 가격까지는 오지 않았고 이 네. 솔라나 이 솔랜드 이 플랫폼 자체에서 네네네. 솔라나 1위 거래에서 이제 연락을 취해갖고 네네네. 얼른 너 담보금을 더 넣든지 어떻게 뭐 그 네. 해라 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긴 거죠. 아니 이거 탈중앙 금융인데 니네가 이 사람 금액이 많이 들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특별 대우를 해줘도 되는 거냐? 그 사람이 청산에 당하면 당하는 건지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라는 이제 그죠. 많은 그런 반발심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좀 문제가 생겼고 솔라나 관련해서는 굉장히 문제점이 사실 많아요. 지금까지 뭐 네. 블록도 굉장히 멈추는 사건도 있었고 솔라나 뭐 기반 지갑 해킹 사건도 있었고 네.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서 아직까지도 좀 불안불안한 상태고 이 솔라나 입장에서는 계속 뭐 우리는 이더리움을 뭐 따라잡기 네. 위한 뭐 프로젝트를 한다 이러는데 아직까지는 저도 이제 솔라나보다는 이더리움이 확실히 더 좋다고 생각이 들고 네. 솔라나는 좀 약간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너무 급하게 발전하다 보니까 좀 많은 오류가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디파이 관련해서 어쨌든 솔라나랑 솔랜드 쪽이 좀 유명한 것 같은데 우리가 앵커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디파이 공부하면 그죠. 무조건 앵커라고 하는데 사실 아직까지 앵커를 따라갈 만한 디앱이 없다 이런 말도 있고 기승전 앵커다 이런 말이 투자자분들한테 있을 정도로 앵커 정말 상당히 좀 유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앵커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 디파이 네. 플랫폼은 앵커 프로토콜 하면은 다들 네. 아실 거예요. 뭐 모르시는 분들 네. 계신데 이 앵커 프로토콜이 어떤 코인을 우리가 주도해서 이제 스테이킹 서비스 디파이 이제 이자를 받을 수 있었다면 루나입니다. 루나 이제 네, 맞습니다. 테라를 이용해서 네. 우리가 이제 여기서 플랫폼을 자주 이용하는 시스템인데 네. 아무래도 연간 이율을 스테이블 코인인데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1달러와 1대1 이제 패깅된 그죠. 상품인데 네. 그거를 맡기면 그 쉽게 말하면 내가 달러를 맡기면은 연 이자율이 20%가 나오네. 그죠. 야 이거 이자율 은행에 넣으면은 이거 10%도 안 되는데 20% 이거 네. 미쳤는데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된 거죠. 아무래도 이제 루나 같은 경우는 시총이 우리가 시가총액이 10위 안에 드는 굉장히 메이저 코인이었고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랑을 받는 그런 코인이었는데 이런 시스템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좀 의문점이 생기게 나옵니다.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스테이블 코인 네. 우리가 달러를 맡겼는데 연이자를 20% 준다고? 네, 돈을 네. 어디서 주는데? 라고 이제 묻자 이거를 루나 코인 거기서 이제 메꿔서 그 보상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네. 어느 정도 이제 준비 담보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서는 준비 담보금도 하나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오직 루나와 이 테라랑 같이 이렇게 맞물리면서 네, 네. 그런 시스템으로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위험한 것 같은데 뭔가 그러시는 위험하죠. 분들도 있고 네. 뭐 어떤 사람 먼저 이제 하신 분들은 야 네. 이거 꿀이다 이거 좋다 네. 수익을 왕창 볼 수 있다 하면서 많이 이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루나 이제 테라 디패깅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네.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셨고 또 앵커도 많이 하락했죠, 그 사건 이후에. 앵커 네. 코인은 네. 루나 코인에 비하면 뭐 그죠. 맞죠? 양반이지만. 네. 네. 테라랑 루나 사건 네. 그것 때문에 루나 이제 테라는 완전 네. 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돼버렸고 네, 네. 루나 기존의 루나는 이제 루나 클래식으로 가면서 어느 정도 최근에 좀 많이 상승했더라고요. 네. 400% 500% 정도 상승하고 있는 중이고 루나가 이제 루나 클래식으로 가면서 새로운 이제 루나 네. 2.0이 나왔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제 네. 본도형 코인 못 만들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저 울려놓고 저게 뭐 네. 말이 되냐. 그죠. 뭐 이런 사건이 있으면서 좀 슬픈 네. 사건이었죠.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를 이제 뒤흔들 만큼 엄청나게 큰 슬픈 사건이었다.
네, 또 앵커 프로토콜은 테라 루나까지 좀 겹쳐지면서 가격적인 면에서 지금 많이 내려온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사실상 디파이를 얘기를 할 때 전에 썰전 코너에서 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3에로 캐피탈이나 셀시우스 같은 지금 파산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다 디파이 섹터 쪽입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유희님? 이거 디파이 괜찮은 건가요? 네, 저번에도 네. 방송에서 네. 말씀드렸는데 뭐 쓰리헤로 캐피탈, 네. 뭐 블록파이, 뭐 셀시우스 맞습니다. 그때도 이제 네. 이더리움, ST 이더 이제 디패깅 사건을 인해서 이더리움 굉장히 가격을 하락했었죠. 그때도 네. 이제 어떤 시스템이었냐면 사람들이 네. 이제 이더리움을 막 사요. 이더리움을 사갖고 이제 그 디파이 플랫폼에 예치를 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대출로 네. 돈을 받고 다시 이더리움을 맡기고 다시 네.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레버리지 효과를 이동하는데 그게 어느 순간 그 ST 이더라는 증표가 있어요. 네네. 그 이더리움 맡기면 주는 증표 같은 건데 그 토큰이 이제는 이더리움과 1대1 디패깅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문제 있죠. 문득 생각이 들죠. 네. 이거 루나 사태랑 비슷한 네. 뭐 그런 사건이 되니까 이제 뱅크런 사태가 쭉 일어나면서 와, 연쇄 이제 네. 줄차산이 나면서 이더리움 이제 쭉 하락했었다. 굉장히 슬픈 사건이었고 그때 뭐 이더리움을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큰 수익을 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큰 수익을 네. 보셨을 텐데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이더리움이 주도하는 좀 시장이었거든요. 야바피 시장 자체가 네네네. 비트코인 자체가 좀 힘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더리움이 주도하는 시장이었는데 이더리움이 급락하다 보니까 비트코인까지 같이 떨어지면서 이 모든 알트코인들이 다 급락을 하면서 사람들이 또 이거 야 하락 이거 이렇게 했는데 또 하락하는 거냐 이거 네. 언제까지 하락을 하냐 이더리움이 저 고점 600만 원이었는데 이제는 130만 원인데 이거 투자해도 되는 거냐 이러면서 걱정도 많이 하시고 아무래도 이더리움이 떨어지다 보니까 또 이더리움 기반 NFT 시장 그리고 이더리움 기반 뭐 다른 코인들도 엄청 많잖아요. 그런 네. 코인들까지 다 같이 죽다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좀 슬픈 사건이었다. 그래서 파생 상품 시장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우리가 대출 네. 그냥 코인을 맡기고 대출을 준다고 해서 그냥 막 덥석 아싸 이거 꽁돈이다 하면서 대출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소중한 돈이고 우리의 소중한 코인을 맡기고 대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것이랑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조심히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있겠습니다. 네, 디파이 사실상 선물 시장이랑 좀 비슷한 느낌도 들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박이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디파이 섹터를 조금은 잘 이용하면서 수익을 괜찮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좀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디파이 섹터를 우리가 이용하기 전에 네. 그 디파이 플랫폼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요율과 이 코인이 어떤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고 네. 일단은 디파이 섹터들이 지금 규제안도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잡 알트코인이나 좀 네. 시가총액이 낮은 알트코인들보다도 좀 무거운 코인들 뭐 예를 들어 뭐 이더리움, 뭐 체인리ンク이런 것도 있잖아요. 좀 무거운 코인들 위주로 이자를 좀 상품이 괜찮은 이제 상품을 찾아서 우리가 맡겨서 이제 이자를 받는 게 좋아 보이고 이 디파이 관련해서는 굉장히 이자율이 넘나들고 뭐 이상하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사이트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네. 것들 때문에 좀 뭔가 원금 보장이다, 뭐 그렇다, 뭐 이런 이상한 말을 하는 것들이라면 조금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 아직까지 디파이 플랫폼에서 이제 네. 규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디파이 플랫폼 단점이 좀 많지만 그래도 장점만은 좀 확실한 섹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더리움이나 체인링크 같은 좀 무거운 종목들 좀 투자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조금 남았는데 지금 비트코인 19.1K 구간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19K 좀 지켜줄지 안 지켜줄지 좀 정말 많이 궁금한데 유일 전문가님 좀 봐주시죠. 네, 일단 뭐 네. 비트코인 살짝 보면은 일단은 제가 아침에 차트를 좀 보면서 좀 이상한 모습을 이제 캐치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고점이 지금 단기적으로 최근에 잘 움직이다 고점이 낮아지면서 변동성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이 모습은 이제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계속 일정하게 똑같죠. 지지해주는 네. 공간이 똑같은데 이렇게 되면 좀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움직여보다면 디센들 이제 트라이앵글 그래서 하락 패턴으로 나갈 수 있는 패턴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이거 하락 추세선 상단 부분을 강하게 뚫어주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 약간의 불안한 이제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근데 이 네. 차트상 11월 중순 아니면 11월 초쯤에 이 패턴이 완성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 전에 좀 강력한 상승, 이제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면 약간의 이제 위험한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지금 뭐 알트코인도 그래도 네.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움직임이 없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거 움직임 없네. 내 것만 안 움직이나 하면서 그냥 막 샀다 팔았다 계속 이렇게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냥 꾸준히 타점을 잘 잡으셨다면 능력하게 기어서 이제 스윙으로 스윙 관점으로 좀 보셔서 스윙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면 괜히 우리가 수수료만 나갈 뿐 조금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비트코인 고점이 좀 낮아지면서 변동성도 좀 줄어들고 있다. 지금 하락 삼각형 패턴이 좀 보이는데 좀 강하게 뚫어주지 않는다면 하파동 정도 좀 불안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매매하시면서 수수료를 좀 빼앗기는 것보다는 조금 기다리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유일님 좀 이렇게 얘기하면서 편하게 좀 어려운 것들 같이 배웠던 것 같아요. 네. 우리 또 1시 반에 무료 방송 있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서도 좀 재밌게 설명해 주실 거죠? 우리 네. 무료 방송 오시면 네. 지금보다 더 우리가 더 소통을 하면서 네.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네네. 오셔서 여러 가지 기법도 알려드리고 뭐 이해가 네. 안 가신 분들 내용들 제가 다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오셔서 이제 무료 코인, 히든 코인도 잘 잡아가시고 여러 가지 기법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흐름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 1시 반부터 유일무이한 유일님의 또 무료 방송 있습니다. 저희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 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유일님 무료 방송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올게요. 감사합니다.